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요즘 주식 계절을 보면 자주 웃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주요 종목들, 슈드, 리얼티인컴, 알트리아, 펩시콜라, 그리고 비상금을 넣어두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배당주들이 바로 그 이유이고, 긴 정체기를 끝내고 드디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간간히 보이는 영상이 있는데, 대체로 슈드 투자는 실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의 내용을 들어보니 슈드도 분명 성장했지만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최근 3년간 슈드의 성과를 보면 다소 아쉬웠습니다. QQQ는 제가 투자를 시작한 21년 이후 50%가 넘는 수익을 냈지만 슈드는 배당을 포함해도 20%에 겨우 근접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패인 투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슈드는 하방이 단단하게 닫혀있는 종목들, 쉽게 말해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배당 성장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제 계좌의 성장에 있어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장치가 튼튼하게 작동하니 위험한 기술주를 많이 보유했어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배당금을 통해 하락장이 와도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 슈드의 연평균 약 10%에 달하는 배당 성장률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했더라도 언젠가는 주가와 배당이 함께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 그 우상향의 시점이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화두가 되면서 작년 연말 이후 지지부진했던 배당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가 오르는 모습이 연달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를 때 다우가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다우가 더 안 빠지는 현상도 연출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시장이 기술주의 주가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 배당주의 상방이 열리게 되며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고점에 매수한 기술주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그 현금을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동시킨다는 느낌인데, 저는 이걸 일종의 순환매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급락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주를 가지고 있기보다 하락폭이 제한되어 있는 방어주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도 틀릴 수 있기에 앞으로 정말 금리가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상황별 대응 전략을 생각해봤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의 성장 지수입니다. 금리가 정점에서 꺾이기 시작하면 나스닥이 고점 부근에 위치할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기에도 버티거나 심지어 오른 기술주들이 있는데, 이 경우 금리 인하가 이어지게 되면 더 이상 높은 가격적 리스크를 버티기보다 보다 낮은 리스크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배당주로 리밸런싱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금리 인하가 다가온 현재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계속된 유동성 공급이 있기에 하방이 다소 단단하게 느껴져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막말로 연말까지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인 10% 이상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우와 배당주는 그동안 높은 금리로 인해 상승이 제한되었기에 가격적 부담이 덜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배당 매력이 더욱 커지기에 자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SCHD와 같은 고배당, 우량 배당 성장주 ETF를 조금 더 모으려고 합니다. 안정성과 배당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성장주가 힘을 잃는 대신 배당주가 힘을 받는 구간으로 보고 자본이 이동하는 방향에 조금 더 매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슈드가 현재 가격을 이탈하고 저점을 높인다면 다시는 현재 가격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지수가 동시에 하락한다는 건 단순한 순환매가 아니라 전체 경기 자체가 꺾이는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아져도 기업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성장주도 배당주도 동시에 힘을 잃게 되고, 전 이때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리스크 관리를 핵심으로 보고 현금 비중을 늘려서 기회를 기다리거나 제피Q, 제피와 같은 커버드 콜 상품으로 변동성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QILD 제피는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온다면 제피Q와 QQQI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커버드 콜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QILD의 경우엔 옵션을 전량 매도, JPQ와 QQQI는 그보다 낮은 비중을 운용사의 전략에 따라 활용하므로 추후 매수 타이밍을 너무 재다가 놓쳤어도 대략 60% 정도는 나스닥의 상승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표는 참고를 위해 준비한 나스닥 관련 커버드콜 3총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QILD, JPQ, QQQI 순서대로 옵션 활용도가 낮아지며 나스닥 추종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만약 경기가 금방 회복할 것이다 보면 QQQI의 비중을 늘리고 경기가 회복까지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보면 JPQ를 모아보려 합니다. 다음은 유동성 파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에 힘입어 두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는 신호가 오면 위험 자산 선호가 극대화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자금이 밀려 들어와 성장주도 오르고 경기 민감주, 배당주도 함께 오릅니다. 역사적으로도 금리나 초기에는 양쪽 지수 동반 상승이 자주 나타났는데 최근으로 봐도 코로나 유동성 장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QQQ보다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한 QQQM을 모으려고 합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결국 성장주 프리미엄이 더 크게 반영되기 때문인데 슈드도 오르겠지만 상승폭에서는 QQQ가 압도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때 모아둔 QQQM은 유동성 장세가 끝나기 전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특정 섹터, 특히 기술주에만 몰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우와 배당주는 매력이 약해지고 성장주 버블이 심화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거품이 꺼질 때 급락 위험도 극도로 높아질 텐데 저는 매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국내 계좌는 버크셔 탑10에, 미국 계좌는 달러나 SGOV 같은 단기 채권으로 보유하고 만약 버블이 터져서 조정이 온다면 이때까지 확보하고 있는 현금을 천천히 성장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순환매 구간에서는 슈드, 침체 구간에서는 현금 커버드콜, 유동성 파티 구간에서는 QQQM, 버블 구간에 접어들면 버크셔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결국 나스닥이든 다우든 돈은 순환하면서 성장의 길을 계속 열어준다고 생각하기에 최대한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자 제가 고민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시장에 한번 풀린 유동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벗어나기보다 최대한 붙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통화량 증가량을 추적해보면 연준은 높은 금리를 통해 긴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시중에 풀리는 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금리 인하는 유동성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를 대응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어떤 대응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